안녕하세요. 7월 4일 목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을 올려드려요. 자, 같이 갑시다. 꾸준한 실력 상승을 위한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의 실력 오늘도 제사 꾸준히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요. 자, 24년도 지방지 구급 문제입니다. 행정작용,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행정절차법, 사전절차. 자, 사후 절차는 구제 또는 쟁송 절차로서 심판 소송이에요. 얘는 사전절차.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행정절차법은 목차부터 시작해서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행정절차법 목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치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요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신고. 자, 요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거 있죠. 확약. 그 다음에 법 위반 사실 공표죠. 위반 사실 공표. 그 다음에 행정계획. 자, 그러고 나서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부칙.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행정절차법 얘기하는데 목차를 한 번이라도 안 외우시고 또는 적을 수 없으면 행정절차법 공부하기가 정말 힘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총칙에 보통 1조는 정의, 보통 그렇죠. 이 법을 만든, 그러니까 정의라기보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목적. 행정절차는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신중한 행정. 신중, 효율. 하지만 이건 아니죠. 신속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요. 자, 2조의 정의. 그래서 이거 여기에 4호에 보면 당사자라는 개념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당사자 뭐예요?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를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직접 상대방이라고 돼 있지 국민이라고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행정청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국가기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절차법이 뭐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국민 간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국가기관도 될 수 있다. 또 1호에는 이렇게 목자 감옥이죠. 감옥에 이렇게 돼 있고, 남옥에 보면 제3자란 말이 있는데,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해관계인 제3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분들은 자, 절차에 참여한 요 말이 꼭 들어있어야만 맞는 지문이에요. 요 말에 따라서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고시라는, 공고라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상으로 하는 그 처분적 고시, 이런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처분이 된다 해도.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도로, 구역, 변경 결정, 이런 것들은 처분이 돼도요 절차법상 절차를 거치라는 게 안 되는 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4호 당사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또 나머지 뭐 3호의 적용.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이 있으면 행정절차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세는 행정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에 관한 문제는 근데 국세기본법에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세는 안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많이 나오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거 처분이에요. 국민 입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안에 절차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할 땐 사전 절차를 거치는데 그 사전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 돼. 아니, 행정절차법에는 그런 경우에는 생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에는 그런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할 때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요럴 때는 예외로 하세요, 제외로 하세요 라는 규정마저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4조 신의성시 신뢰보호, 5조 자 투명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뢰보호 신의성시 투명성이라고 돼 있어서 공정한 절차. 또 거기다가 여기에는 뭐 이런 건 없어요. 자, 4조 5조에는 비례원칙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원칙은 딱 여기죠. 행정지도에서만 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모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48조, 49조, 50조, 51조, 특히 48조 1항, 2항 자, 임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또 자,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또 2항에는 자, 불이익 조치는 1도 붙이지 마라. 불이익 조치는 따르지 않는다.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 조치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49조, 50조, 51조. 자, 이제 49조에서는 행정지도 할 때는 당연 담당 공무원 성명, 그다음에 직위 뭐 이런 것들은 공자 보여줘야죠. 50조는 의견 제출 기회, 사전 통지란 말은 없고요. 51조. 자, 여기 다수인에게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공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행정상
해당 입법예고, 자 보통 행정예고도 20일, 긴급할 때는 10일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고요. 행정입법예고는 40일, 자치입법은 20일 이런 것들도 암기하셔야죠. 그 다음에 확약, 확약 이거 약속의 일종인데 그래요. 문자 계약을 통해서 또는 문서를 통해서 문서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구두로 하면 안 되죠. 자 법위반 사실 공표, 자 법위반 사실 공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죠. 행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자 요거는 마련을 했지만 행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확정하는지는 아직 절차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법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계획, 여기죠. 행정예고에 행정이라는 게 이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계획을 예고하세요. 그건 계획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아니라 요 행정에 들어가서 계획 예고, 요 행정 예고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정책, 행정, 계획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좀 하시고요. 수리 의무 없는,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신고,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 그래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일반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자,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침익적 처분에 관한 사정 절차, 수익적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공통 절차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침익적 21조 사전 통지, 22조 의견 청취, 청문 공청회. 수익적, 수익적이니까 신청, 다수인의 신청, 다수 행정 청구와 관련된 신청, 공통 절차. 그다음에 처리 기간 설정 공표, 처분 기준 설정 공표. 그다음에 문서로 할 건 이유 제시 아주 중요하죠. 반드시 체크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정도. 자, 이런 절차의 하자는 따라서 절차는요. 절차 규정은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못 사는 거죠. 절차의 하자가 나중에 처분이 나왔을 때 이 처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래서 이때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는 곧 나중에 나온 처분의 자 위법성 요소가 된다. 근데 절차나 형식에 관한 하자는 취소 사유 정도. 그래서 치유도 이런 규정은 없어요. 행정절차법에. 치유도 쟁송 제기 전까지 이런 규정은 행정법에, 절차법에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도 학설상 판례는 인정한다. 이렇게 꼭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 전제하에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단순 반복적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유 제시 23조 이유 제시 이유 부기, 옛날에 그랬어요. 이유 부기라고. 옛날에 일자, 요게 약간 일본자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 제시로 바꿨는데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이유 제시는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 절차로서 다만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런 경우는 이유 제시를 생략도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1호, 2호, 3호 있어요. 모두, 자 신청대로 모두 인정한 경우, 신청 모두를 인정한 경우, 자 긴급한 경우, 그다음에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2항에 보니까 요럴 때 2호하고 3호는 처분 이후에 신청이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이유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시를 해야 한다. 요청에 의해야 된다. 따라서 단순 방법 명백한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에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틀렸잖아요. 이유가 제시해 줘야죠. 바로 나왔네 여기. 자, 2번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 징계 절차, 징계 심의 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를 진술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를 출석하는 것을 막은 후 내린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른 징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된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공무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당연히 행정절차법 준용해야죠. 그럼 준용해야 되니까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면 위법하고 절차를 하자에서 취소사유. 맞습니다. 네. 3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아주 유명하죠. 인사관계 법령. 자, 일단은 절차법에 이거 곰불준 해갖고 준용이 안 된다라는 8호가 있는데 이럴 때 곰불준 이럴 때 판례가 2개 있잖아요. 징계 절차는 곤란한 절차, 또 준한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법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진급 대상자에 올랐는데 갑자기 진급 절차를 취소한 사건, 이건 절차법 준용했어. 따라서 의견 청취 절차, 사전 통지 절차 거쳐야 되는데 안 했다. 위법하다. 했던 판례요. 자, 인사관계 법령에서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적용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또는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절차법이 해줘요. 곤불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군 인사법령 진급 대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 사유가 있다. 이렇게 나왔던 판례였습니다. 자, 오늘도 7월 4일 목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행정법 문제 살펴봤어요. 내일 주말 전 금요일 오실 거죠.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정법 화이팅!